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원형 방정식 파라볼릭 이퀘이션에 대한 해법을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파라볼릭 이퀘이션의 대표적인 이 디퓨전 이퀘이션 또는 힛 이퀘이션, 이것을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방법, 임플리시트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은 뭐 풀기는 상당히 쉽지만 매트릭스 인버전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스테빌리티 리밋. 그래서 이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포워드 타임 센트럴 스페이스 방법 같은 경우에 이 디퓨전 넘버, 이 식을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을 풀었을 때 이 값을 d라고 우리가 두면 이 d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 FTCS 방법이 솔루션을 줄 수 있다. 나머지 정확한 방법들, 시간에 대해서 2차 기법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스테빌리티 조건을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컨시스턴시, 일치성, 일관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을 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푼다. 그 앞에서 봤듯이 임플리시트하게 푼다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n을 기준으로 n 플러스 1을 포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공간을 n 레벨에서 했는데 임플리시트 하면 n 플러스 1 레벨에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공간에 대한 것이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n 레벨은 백워드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라소넨이라는 사람이 이걸 BTC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Backward Time Central Space.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unconditionally stable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델타 t를 어떤 값을 줘도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건 n 플러스 1과 n의 시간에 대한 디퍼런스를 구했고, 자, 공간에 대해서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로 이 항을 지금 근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시간 레벨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n 플러스 1이라고 두면 n은 백워드에 해당되니까 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트렁케이션 에러는 시간에 대해서 1차 정확도,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인 기법이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저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은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가 되고 여기에 이제 ui 플러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2배 더하기 ui 마이너스 1이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값을 이제 d라고 두겠습니다. d라고 두고 unknown을 왼쪽 항으로 넘기고 known을 오른쪽 항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식이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럼 i-1 기준으로 써보면 d에 ui-1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d가 되겠네요. 그죠? d 플러스
D에 ui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여기는 ui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D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보호가 하나 틀렸네. 그죠? 이런 형태로 되고 이놈이 마이너스 ui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여기 이 값이 이제 지금 뭐 다 틀렸니? 여기 플러스 델타 t가 있고 또 요 항이 있고 그죠? 또 여기에 d가 있고 그죠? 이놈이 d입니다. 그죠? 그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이 개수가 d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d고 d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값들 간에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i가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을 때 결국엔 연립방정식이 그 개수만큼 i 포인트 개수만큼 쭉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행렬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스테이블해서 더 큰 타임 스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1차 정확도니까 트렁케이션 에러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타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방법을 우리 앞에 풀었던 똑같은 문제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그죠? 한, 둘, 세 포인트가 있고 여기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i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풀 때 라운드 u, 라운드 t는 알파,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지금 이 식을 풀고 있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 u1은 0이고 u5는 100인 문제.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으로서 t가 0일 때 모든 점에 대해서 ui에 대해서 n이 0인 경우에 모든 값이 0으로 주어져 있다. 0, 0, 0, 100으로 주어져 있다.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임플리시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식을 유도해 봤듯이 u n 플러스 1 i 마이너스 u i n은 d가 나오고 u i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오고 2배의 ui n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ui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식이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d ui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d 그죠? ui n 플러스 1 플러스 d에 ui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ui n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자, 각 지점에 대해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i가 2번 우리가 풀 수 있는 점은 풀어야 되는 점은 2, 3, 4번 지점의 값들일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델타 x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델타 t에 관한 얘기는 이 d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d는 델 x 알파 델타 t 에서 지금 이 값이 d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가 2번 점에 대해서 이 식을 써보면 그 d가 나오고 d에 u 1번 그죠?
n 플러스 1이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d에 u 2번 n 플러스 1 더하기 d에 여기 플러스 1이죠. u 3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u 2의 n이 되는 거죠. 그죠? u 2의 n이 되는 것이고, i가 3인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d u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d의 u 3 n 플러스 1 더하기 d의 u 4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u 3의 n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가 4일 때는 d의 u 3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d의 u 4 n 플러스 1 더하기 d의 u 5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u 4의 n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총 우리가 지금 unknown은 뭡니까? u 2의 n 플러스 1, u 3의 n 플러스 1, u 4의 n 플러스 1이죠. 3개의 unknown이 있는데 3개의 관계식을 찾았습니다.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값을 알고 있는 놈, 이놈이 u 1번의 값은 0이고, 그죠? 5번 i가 5인 곳에서의 값은 10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요 값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죠? 이 값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은 2와 3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식은 2, 3, 4의 관계, 네 번째 식은 3과 4의 관계. 이걸 행렬 형태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마이너스 1 플러스 2d가 나오고, 그죠? 자, 이쪽이 u 2의 n 플러스 1이고 u 3의 n 플러스 1, u 4의 n 플러스 1은 이쪽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u2n. 왜냐하면 n 레벨에서의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알고 있는 값이고 빼기 du1의 n 플러스 1. 이 값도 경계 조건으로서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2의 개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d고 3의 개수는 d입니다. 그죠? 그리고 4의 개수는 0이죠. i가 3인 식을 써보면 여기는 d가 올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d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또 d가 오겠죠. 그죠? 4인 점은 0이 오고 3과 4의 관계니까 여기 d가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d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엔 마이너스 u3의 n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u4의 n 마이너스 d의 u5의 n 플러스 1. 이런 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x3 행렬이니까, 그죠? 우리 손으로 역행렬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은 AX는 B 벡터를 구하는 것이고, 솔루션은 X 벡터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레벨에서 2, 3, 4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임플리시트한 방법은 이와 같이 관계식들이 얻어지게 되고 그 관계식들은 결국 우리가 풀 수 있는 개수만큼의 행렬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가 3개일 때 3x3 행렬이 나오니까 간단한데 포인트가 100개가 되면 100x100 행렬이 얻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 일반적인 역행렬로 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관계식, 즉 변수 1, 2, 3, 2, 3, 4, 3, 4, 5와 같이 3개의 행렬로 구성되는 놈이고, 이놈들이 행렬상으로 보면 대각을 기준으로 대각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d죠. 대각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늘어져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 D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가 1이면 D가 1인 문제로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000 100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D가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1 0 1 마이너스 3 1 0 1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2 U3 U4가 나오고, 이니셜 컨디션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U2는 0이고 그죠? U1도 0이니까 이것도 0, U3은 0, 그리고 U4가 0인데 U5가 100이니까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주어져. 이 문제 솔루션 구하면, 한번 구하면 다음 타임 스텝, 즉 이니셜 컨디션이 아닌 다음 타임 스텝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역행렬 어떻게 구합니까? 자, 먼저 이걸 이제 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조단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트리 다이아고널, 이렇게 대각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의 바로 옆에 항들만 이렇게 존재하는 행렬이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그 로어 어퍼처럼 항들을 하나씩 포워드 스윕을 한번 하고 백워드 스윕 한번 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식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식을 포워드 스윕하고 두 번째 식은 백워드 스윕을 하는 형태로 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는 식 마이너스 3, 1, 0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식을 3배 해가지고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의 항은 0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3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3배에서 더했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 그죠? 그럼 오른쪽 항도 다 더해져야 되죠. 그럼 0, 3배 해가지고 더하면 0에다가 3배 해서니까 0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은 또 밑에 식을 3배 해가지고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 3을 더하니까 0이고 그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3배에서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300이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포워드 스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워드 스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그럼 0, 0, 1이 되면 그죠?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30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00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걸 3배하고 아래 걸 제일 밑에 식을 3배하고 위에 식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런 식이 되죠. 마이너스 8 3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값이 이제 U4가 그죠? U4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U4가 결정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이 위에 식을 풀어 써보면 마이너스 8
U3이 되고, 그죠? 더하기 3U4가 0이니까, 그죠? U4 값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3을 구할 수 있죠. 그죠? U3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U3이 구해지고 나면 U2도 이 식에서부터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백워드 스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100 by 100이라고 치더라도 이와 같이 항이 많아봤자 3개니까 그죠? 포워드 스윕을 통해서 첫 번째 항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면 자,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2개의 관계식이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이와 같이 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꾸로 이제 3개에서 2개씩으로 식이 줄어 있으니까 그죠? 그 둘의 관계로부터 이 식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거꾸로 하면 모든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implicit 방법의 기본적인 해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implicit한 기법은 행렬식을 만들고 그 행렬식을 거꾸로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토마스 알고리즘이라고 주어져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로 거꾸로 대체 집어넣는 substitution 함으로써 전체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를 일반적인 관계식으로 쓰면 A, B, C 그 각각의 개수를 A, B, C고 솔루션의 오른쪽 벡터가 D라고 치면 그 일반적으로 B2, C2 왜냐면 요 A2에 해당되는 놈은 이쪽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다 넘어가 버릴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 M개의 솔루션이 있다고 쳤을 때 그 M개의 그 방정식에 대해서 쭉 한번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서 항을 지우고 거꾸로 대입을 함으로써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마스 알고리즘은 책에 어펜딕스 B에 보면 트리다이고널 시스템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어떤 이걸 일반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틀랩 같은 경우에 이게 내장 함수로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값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면 풀어주는 트리 다이고널 매트릭스 솔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C 언어라든지 그 포트란 이런 컴퓨터 언어 같은 경우에도 서브루틴 펑션의 형태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적절한 알고리즘들이 다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옮겨 쓰든지 다운받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알고리즘은 이번 학기 그 과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 요걸 잘 활용하는 도록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implicit 기법의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explicit한 방법, FTCS, 그죠? 그리고 implicit한 방법, BTCS, backward time, 그죠? 자, 그러면 하나는 기준이 n 레벨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레벨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시간에 대해서 1차 정확도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서로
혼합을 해서 요또 first 의미가 first order implicit 기법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방법이 당연하게도 생각이 되겠죠. 둘을 같이 섞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 부분은 implicit 파트죠. 그죠? 이 오른쪽 식을 uin 플러스 1 마이너스 uin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implicit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explicit 파트입니다. 그거에 평균을 취한 거죠. 2분의 1. 그죠? 둘의 평균값 취해도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개념적으로는 틀리지가 않죠. 그죠? 따로따로 쓰는 거나 평균에 쓰는 거나. 근데 이렇게 해서 트렁케이션 에러를 구해보면 이 기법은 시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고 공간에 대해서도 2차 정확도인 기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 스테빌리티, 안정성 입장에서는 unconditionally stable하다. 그러니까 즉 implicit한 기법의 스테빌리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도 높고 그죠? 스테빌리티도 좋고 하니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방법을 이제 크랭크 니콜슨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종의 explicit, implicit 기법의 혼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실제로 푸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ui n 플러스 2분의 1, 즉 한 타임 스텝을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n 플러스 1 타임 스텝인데 이 중간에 한 과정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과정을 설정을 해가지고 요 n에서 n 플러스 2분의 1로 갈 때는 explicit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implicit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 기법이 되죠. 그죠? 자, 이 두 식을 위의 식, 아래 식을 두 개 더하면 애초에 크랭크 니콜슨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uim 플러스 2분의 1 값은 2분의 델타 t만큼 전진을 한 후에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n 플러스 1하고 uin 플러스 2분의 1 값의 차이를 시간으로 차분하고 공간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 대해서 얻어주면 임플리시트 기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시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평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하는 방법이 크랭크 니콜슨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 0, 그러니까 explicit, implicit 그리고 중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꼭 중간 값을 써야 되냔 말이죠. 꼭 중간 값을 안 써도 되니까 그것을 이제 베타로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일반화 시킨 방법이 베타 포뮬레이션이라는 건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고 베타 포뮬레이션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두냐면 델타 t 분의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는 알파라는 놈은 개수죠, 그지? 지배방정식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간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ui 플러스 1, 2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 하고 델타 x 제곱분의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 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것에
하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요 놈은 n, explicit, 그죠? implicit, explicit, 요렇게 두 개로 식을 쓰고, 여기에 베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타고 요거는 1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식을 만약 썼다고 하면, 베타가 0이면 이건 explicit한 기법이 되겠죠. 그리고 베타가 1이 되면 이건 우리가 full implicit, 즉 라소넨 BTCS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타가 2분의 1이 되면 크랭크 니콜슨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베타가 꼭 2분의 1이어야만 되냐는 거죠. 베타가 4분의 1이어도 계산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꼭 굳이 뭐 두 스텝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implicit 폼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uin 플러스 1 마이너스 uin은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를 d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엔 d가 오고, 그지? d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엔 ui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 ui n 플러스 1 더하기 ui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더하기 d에 1 마이너스 베타가 오고, 여기에 ui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2ui n 더하기 ui 마이너스 1에 n, 이렇게 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꼭 임플리시트 풀듯이 식을 바로 써도 되겠죠. 그죠? 이걸 식을 바로 쓰게 되면 그래서 임플리시트처럼 내가 모르는 unknown n 플러스 1의 값을 왼쪽으로 넘기고 알고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뭐 부호의 차이니까 왼쪽으로 바로 넘기면 마이너스 d 베타 d 곱하기 베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놈의 u i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 되고 더하기 1 플러스 2d 베타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ui 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d 베타 d 베타 u i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쪽은 uin 더하기 d의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이쪽에는 ui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2uin 플러스 ui 마이너스 1의 n 식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놓은 값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은 어찌됐든지 간에 a ui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더하기 b ui n 플러스 1 더하기 c ui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은 di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a도 a는 i 내가 풀고자 하는 기준점이 i니까 그죠? ai, bi, ci, di 이렇게 개수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각 셀에 대해서 이 값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 값도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이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저 개수 값들을 결정해 가지고 토마스 알고리즘,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TDMA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알고리즘, 이래 TDMA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값들을 얻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베타가 뭐 0인 경우 이제 베타가 0인 경우에는 explicit 기법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베타가 1이면 implicit한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1이 되면 크랭크 니콜슨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크랭크 니콜슨을 단계를 나눠서 풀어도 되겠지만 저렇게 한 번에 풀어도 큰 차이점이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기법들, 크게 세 가지 기법들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책에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쪽이 1차원 문제에 대해서 67쪽에 보면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게 1차원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 요게 이제 동점성 계수죠. 누 그죠? 누는 로우분의 u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높이 h만큼 떨어져 있고 두 개의 판이 높이 h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쪽 판이 40m/s로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그럼 처음엔 유동이 이렇게 요 두 판이 여기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엔 속도가 0이었겠죠. 그죠? 속도 0입니다. V가 0인데 오랜 이 밑에 판이 유제로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위쪽은 0이고 아래쪽은 유제로가 되고 이런 직선의 속도 분포가 나오죠. 그지? 근데 이 중간의 과정, 자, 처음에 멈춰 있다가 유제로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분포는 처음에는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그죠? 아래쪽부터 먼저 유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속도 분포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직선의 어떤 솔루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페이지 73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매 시간마다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는 어널러틱한 솔루션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푸는 솔루션의 어떤 정확도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요 최종적인 결론은 어널러틱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공간상으로 보면 y만 존재하는 그죠? 각 순간에는 y에서 각 지점의 속도값 찾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시간 델타 t가 한 번 지났을 때, 두 번 지났을 때, 세 번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솔루션을 쭉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속도는 만약에 u를 define 할 때 몇 개짜리로 define 하면 될까요? 시간에 대해서는 뭐 n개의 n번 내가 시간을 전진한다 하면 n, y는 jm개만큼 있겠죠. 그죠? 1번부터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여기도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겠죠. 그죠? jm에서 속도 u는 0이 될 테고 그죠? j1에서 속도 u는 40이 되겠죠. 요만큼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죠? 각각의 값들을 순차적으로 쭉 구해가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이니셜 컨디션을 세팅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저 위에 정의대로 보자면 u, n이 0일 때 근데 꼭 0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니셜 컨디션이 1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1, 각 지점에 값들을 쭉 세팅해 두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계산을 하는데 이제 n은 이제 1번이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니까 2번부터 그죠? 총 내가 하고자 하는 타임 스텝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할 때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야 되죠. 그죠? u에 n, 1번에는 40이 들어가 있을 테고 u에 n, jm에는 제일 윗판이지 그죠? 거기에선 속도가 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i가 아니고 여기선 j가 되겠죠 그죠? j든 i든 상관이 없습니다. j는 자 바운더리 컨디션이 1번과 jm에 들어가 있으니까 j는 2번부터 jm-1까지 반복을 하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explicit formulation을 쓴다고 하면 그 관계식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각 지점에서 솔루션을 쭉 구한 다음에 그죠? end 하고 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끝난 거죠. 그죠? 각 지점에서 솔루션들을 구하고 다시 또 다음 타임 스텝으로 가서 바운더리 컨디션 주고 솔루션 구하고 그죠? 근데 임플리시시다 그러면 요 알고리즘에 이제 to j는 2부터 jm-1까지 하고 그죠? 여기서 개수 a, b, c, d를 결정해 준 다음에 그죠? TDMA 즉 매트릭스를 푸는 과정 이런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총 n개의 시간 스텝에 대해서 JM 좌표 지점에 대한 속도 값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TDMA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 번만 적용해 보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루션들을 구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forward time, central space 이게 이제 explicit하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누 값이라든지 델타 y 값이 0.001로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델타 t를 0.002로 줬다. 그러면 디퓨전 넘버에 해당되는 게 0.43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이 0.5보다 낮으니까 이게 안정성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테이블하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초기 이니셜 컨디션으로 처음에는 다 속도가 0으로 주어져 있고 딱 경계에 해당되는 값만 40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0.18이 지났을 때 0.18씩 그러니까 0.002니까 그죠? 100 몇 타임이 되는 거고 90 타임 스텝이 되나요? 하여튼 그 타임 스텝마다 결과들을 이렇게 찍어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0.18일 때는 이 초록색 선처럼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모멘텀이 더 y 방향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죠? 속도를 더 많이 얻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쭉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시간이 1.08이 흘렀을 때 이런 분포의 속도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뭐 한 10까지 계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직선으로 가까이 가는 게 결국엔 모멘텀이 속도 9배 곡률에 의해서 모멘텀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확산의 과정이죠. 여기에 t를 그런데 0.002로 주지 않고 조금 더 큰 값 232 정도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d 값이 0.5를 살짝 넘는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이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비슷한 솔루션들을 갑니다. 근데 약간씩 어떤 찌글거림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뭐 한 1초 정도까지 가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절대 자연계의 솔루션이 나올 수 없죠. 이와 같이 이래 언스테이블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언스테이블하면 이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임플리시트한 기법, 임플리시트한 기법에서 dy는 0.001인데 dt는 0.01입니다. dt가 0.01이니까 한 5배 정도 되죠. 그죠? 디퓨전 넘버 2 정도인 값을 썼을 때의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게 그냥 임플리시트한 기법이죠. 시간에 대해서 1차 정확도고 요건 시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솔루션은 거의 같은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각 시간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에러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기준으로 에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퍼센트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어널러틱한 밸류에서 컴퓨트 계산한 값을 빼가지고 그거에 100을 곱한 것이 에러 퍼센트 1%의 에러다 얘기를 했을 때 어널러틱한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값의 크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으로 숫자 값의 차이만 하면 약간의 곡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각 지점에서의 에러를 다 이렇게 구해서 보면 시간 1.0을 기준으로 임플리시트 기법의 타임 스텝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델타 t가 까만색인 경우 색깔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 색깔이 지금 좀 거꾸로 됐습니다. 델타 t가 가장 작은 0.005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0.01인 경우가 파란색, 그 다음에 이 dt가 0.1인 경우가 검정색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네. 델타 t가 커질수록 쉽게 말해서 델타 t가 0.005일 때 에러는 0.05%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델타 t가 0.1 정도를 썼다고 하면 에러가 약 0.6%까지 최대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델타 t를 0.2까지 썼다. 자, 델타 t가 0.01일 때 디퓨전 넘버가 대략 2 정도의 값을 2.5인가? 하여튼 2 정도의 값을 가졌는데, 그죠? 그러면 0.2면 디퓨전 넘버가 약 40인 정도의 값을 썼다는 얘기죠. 델타 t를. 그렇게 했을 때 에러가 약 1.2%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러 자체가 이 델타 t에 비례하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델타 t가 커질수록 에러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죠. 델타 t를 무조건 크게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정리를 해뒀듯이 델타 t의 크기가 증가를 할 경우에 계산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시간 1초다 라고 하면 1초까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렁케이션 에러가 덩달아서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최적의 어떤 값을 써야 된다. 델타 t에 정확도를 생각하고 효율성, 정확도와 효율성을 생각해서 적절한 델타 t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에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걸 얼마나 좀 정교하게 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리 다른 값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요거는 수치 기법에 따른 에러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델타 t를 사용했을 때, 그죠? 같은 델타 t를 사용했을 때 FTCS하고 라소넨 이 두 가지 기법은 오더가 델타 t 퍼스트 오더입니다. 그죠? 근데 크랭크 니콜슨은 세컨 오더 기법이 됩니다. 두폰 프랑켈은 델타 t의 제곱의 오더긴 하지만 델타 t 오버 델타 x의 또 제곱의 인컨시스턴트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듀폰 프랑켈은 델타 x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솔루션이 계속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가 없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러들을 보면 여기에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가까이 이 y축에 가까이 있을수록 에러가 작은 거죠. 그래서 요 크랭크 니콜슨이 같은 격자, 같은 시간 간격을 썼을 때 그 에러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forward time 그 다음에 크랭크 라소넨 임플리식 기법 물론 델타 t가 달라질 때마다 그 의미 그 크기의 절대값들은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에러가 세컨 오더 기법에 비해서 크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또 델타 t가 또 다른 델타 t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에러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초기에 0.181 때랑 1.08일 때, 즉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에러의 양도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초기 조건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곳은 0000을 줬는데 딱 바운더리에서만 U를 40을 줬죠. 근데 실제로 이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솔루션이죠. 그 수치적으로 우리가 초기의 조건을 모르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값을 줘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러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놈이고, 그러니까 이 초기에 시간을 풀면 풀수록 초기에 어떤 잘못된 어떤 정보가 씻겨 나가는 거죠. wash out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러도 감소하게 된다. 초기 조건의 어떤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우리가 파라볼릭 이케이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엔 Initial Boundary Value Problem이니까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찾아가지는 솔루션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스테디 솔루션을 내가 구하고자 한다. 그 스테디 솔루션이란 건 결국엔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그죠? 이놈이 0으로 가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인 스테디 솔루션은 이니셜 밸류 값을 뭘 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최종 결론은 다 똑같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테디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이니셜 컨디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얼마나 빨리 솔루션을 얻느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최종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있는 그림들을 책에 보면 3.7, 8, 9, 10, 11번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 결과들을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걸 2차원 문제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